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런저런 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좀 담겨 있긴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년에도 대출 전망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어느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토대로 본다면 소파의 내년 실적이 나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 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언젠가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모로 정체성이 대출을 해주는 곳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차터를 얻고 안 얻고의 차이가 좀 크다. 라는 게 분명한 이슈고요. 차터를 얻는다면 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이어갈 텐데, 제가 금융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좀 쉬운 설명이나 앞으로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저보다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본다면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인플레이션이 대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기사를 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많아진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건데, 문제는 주식으로 본다면 국채 금리가 오를 때마다 기술주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기술주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변이 전에 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상이 다가온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수 떨어지고 있었던 건데, 소파이가 기술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차터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기술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렌팅 클럽을 본다면 아무래도 차터가 있건 없건 기술주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랜딩 클럽이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으나 장중에 거의 10%가 하락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국채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랜딩 클럽도 덕분에, 물론 이것만 있겠냐마는, 네, 국채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가와 금리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전후관계가 좀 있지만, 네, 물가가 오른다는 건 원자재 비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10,000원을 주고 가방을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나서 비싸졌기 때문에 2,000원을 더 줘야 가방을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가방을 사기 위해 내가 대출을 받는다면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10% 이자는 1,000원이었지만 물가가 오르고 난 뒤에 나는 12,000원을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10% 이자가 1,200원이기 때문에 2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의 차익만큼 금융주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분명히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뭐 금리가 오르는 거야 예금을 활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야 당연하겠지만 그냥 그만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고, 관련 기사를 드디어 읽어드리면,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마다 여러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근데 그때마다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이 될 걸 대비해서 더 많은 소비자나 기업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 고정금리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네, 어차피 받을 대출이라면 그럴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대출 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은행과 분석가가 많아지고 있고, 네, 이 글은 그 분석가 중에 한 명의 글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게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일시적이 아니었죠. 네, 5개월 연속 5% 이상의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좀 악재이지 않을까. 소파이는 기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네,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코로나 변이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하죠. 네. 더불어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변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 부족이나 보복 소비가 있어서 여러모로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공급망 문제가 있죠. 이 문제가 2022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위에서 네,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대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다고 오션 퍼스트 파이낸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션 퍼스트 회장은 2022년까지 더 높은 금리가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PPP를 제외하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PPP를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3분기에 연간 7%의 대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이고요. 역시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겠죠, 당연히. 네,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주 입장에선.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피프스 서드는 2분기에 상업 대출이 5%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7, 8월을 2019년 말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보낸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상업 대출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뭐 운전 자금이나 기업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대출을 더 받고 있고 금리가 오르기 전에 받아야 하니까 싼 금리로 네 그리고 경제가 뭐 좋아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여러모로 금융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네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있고 또 더 큰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좋습니다. 네. 여기도 PPP 제외하면 4% 증가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PNC 금융그룹 서비스는 지난주 산업 대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답니다. 굉장히 많죠. 네. 못해도 기업 대출은 뭐 7%, 5%, 9% 늘고 있다는 거고요. 꽤 놀라운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기업이나 소비자 관련 대출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다 이런 기사밖에 없습니다. 좋아지고 대출이 늘고 있다. 라는 내용밖에 없고요. 1년 동안 부진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대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동산 대출도 역시 많았죠. 네. 집값이 오르는데 많이 일조를 했죠. 네. 2022년도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요.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실제로 올라도 그럴 거고 더 오르기 전까지 네. 어느 정도 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난리죠. 네. 기사 보면 매일 나오는 뉴스가 뭐 금리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같은 상황이 언젠가 올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소파이에게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지 않고 이 정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거 금리가 네, 조금 오르더라도 더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간이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저의 짧은 지식으론 그래요. 왜냐하면 아예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대출 받는 그 수요가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조금 저렴하지만 더 오르기 전에 이 상태가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금융 지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화된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네.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돈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저축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예금이 넘쳐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네.
소파이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 금융기관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랜턴이라는 대출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역시 이게 차터가 승인이 나면 직접 할 수 있는 대출이 좀 있을 거다 보니까 분명히 랜턴 말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투터를 획득한 후에 이야기지만 그리고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내용을 좀 많이 전해드렸지만 대출 사업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에서는 개인 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어쨌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에 좀 좋은 현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게 절대 아니다. 다만 기업의 주가는 금리가 오르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아마 차트가 있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그 수혜를 실적으로는 보겠지만 주가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짧은 시식으로 설명했는데 틀린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저의 썰 같은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